그녀는 대서양 양쪽의 수백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렸죠. 영화 밖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이미지만큼이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이룬 후 무성 영화 배우 그레타 가르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스웨덴 출신 여배우는 언론과 대화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가 한 말은 유명합니다. 나는 태어났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죠. 학교에 다녔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하지만 스웨덴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아마 자신의 천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1905년 9월 18일 스톡홀름의 노동자 계층의 가정에서 그레타 로비사 구스타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녀는 중학교를 졸업한 13살 때 아픈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년 후 사망했고 그것은 4명이 된 가족을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녀는 일종의 연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백화점 의류 카탈로그의 모델 일을 시작했다가 곧 전속 모델이 되었죠. 그녀가 1920년에 광고에 출연하기 시작했을 때 영화계로 진출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1922년 스웨덴 코미디에 출연하면서 첫 영화 배역을 따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타는 스톡홀름의 로열 드라마틱 극장 연기학교에 등록했습니다. 1924년에 졸업했을 때 그녀는 스웨덴의 주요 감독 중 한 명인 모리츠 스틸러의 눈에 띄었죠. 그는 그녀를 새 영화 예스타 베를링의 이야기에 캐스팅했습니다. 스틸러는 어떻게 보면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 영화계에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에게 무대 예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그였어요. 솔직히 구스타프손은 말하기도 어려웠고 어려운 발음 때문에 배우 지망생의 이름이 기억되기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레타 가르보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무대 예명의 유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우아하게라는 뜻의 이탈리아 음악 용어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레타의 우아함과 어울렸죠. 어쨌든 유럽에서 명성이 높아지면서 가르보가 꽤 매력적인 이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의 명성은 대서양 건너까지 퍼져나갑니다. 1925년 미국의 유명한 영화 스튜디오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는 스틸러에게 할리우드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승낙했지만 그의 19살짜리 제자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이에 동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르보와 스틸러는 MGM 계약을 손에 쥔 채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재능만으로는 큰 스타가 되기에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가르보는 체중을 줄이고 영어를 배우도록 강요당했고 머리를 염색하고 치아를 고치고 눈썹은 얇은 선이 되도록 쪽집게로 다듬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대로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모습을 따라야 했습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긴 속눈썹으로 장식된 그녀의 멋진 큰 눈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1926년 가르보는 그녀의 첫 미국 영화인 토렌트에서 스페인 가수를 연기했습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고 가르보는 즉시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가 만든 모든 무성 영화들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녀는 사실상 MGM의 가장 큰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르보의 영화는 대부분 러브스토리나 드라마였고 스크린에서의 그녀의 독특한 연기는 열정과 절제를 모두 결합시켰습니다. 그녀의 실제 삶도 그랬을까요?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관계는 동료 배우인 존 길버트와의 관계입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매우 널리 알려졌고 어떤 각본에 따른 관계였다는 이야기도 돌았죠. 그들이 결혼하기로 한 날 가르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에 대한 달아난 신부의 설명은 강한 독립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죠. 그레타 가르보는 다른 면에서도 독특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주요 우상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그녀를 스웨덴의 스핑크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촬영장에서도 종종 혼자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연기를 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일 때 내 얼굴은 혼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환경이 일정한 방식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무성영화 시대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MGM은 가르보가 스칸디나비아 억양과 거친 목소리 때문에 유성영화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1930년 그녀는 안나 크리스티로 유성영화에 데뷔했습니다. 영화를 홍보하는 포스터에는 가르보가 말을 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녀의 탁한 목소리는 수십 가지 감정을 재현할 수 있는 그녀의 시선만큼이나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영화는 다시 한번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성공에 뒤이어 그녀는 1932년에 그랜드 호텔에 출연했고 이 영화는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오스카의 경우 가르보 본인은 3번이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특별상을 제외하고는요. 그것에 대해선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가르보는 MGM 외에 다른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MGM의 주역이었고 MGM은 가르보가 자기 가치에 걸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해 주었습니다. 타임지에 따르면 그녀는 1934년에 가장 비싼 몸값의 배우였고 무려 5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엔 엄청난 금액의 돈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100억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마치 가르보가 100%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 같았고 그녀를 주연으로 한 영화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1936년 카밀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최고의 연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0년대 후반 가르보는 코미디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939년 그녀는 니노치카에서 러시아 요원을 연기했습니다. 이번엔 포스터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바로 가르보가 웃습니다 였어요. 이 영화는 꽤 인기를 끌었고 MGM은 가르보의 새로 발견된 희극적 재능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역이 그녀의 연기 생활을 거의 끝장낼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1941년 그녀는 두 얼굴의 여인에 출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줄거리가 어리석다고 했고 그것은 실패작이었어요. 이 영화의 실패는 여배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전해집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가르보는 적어도 당분간은 할리우드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때 그녀는 영원히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잊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그녀는 겨우 36살이었어요. 그녀는 계속 새로운 제안을 받았고 제안은 평생 동안 계속됐습니다. 많은 전설적인 감독들이 그녀를 자신들의 작품에 출연시키려고 했고 공포영화의 대가인 알프레드 히치콕도 그녀와 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며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에 실증났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실증나지 않았어요. 1950년 기네스북은 그녀를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오스카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대단하죠. 1954년 그녀는 결국 오스카상을 받았지만 자신의 영화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 연기로 아카데미 명예상을 수상했습니다. 수년 전 결혼식 날처럼 가르보는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기를 그만둔 후 그녀는 전보다 훨씬 더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맨해튼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뉴욕 거리를 오랫동안 산책했습니다. 사진작가들은 그녀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여배우는 심지어 사적인 편지에도 그녀의 유명한 이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가명을 썼는데 대부분은 해리엇 브라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르보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진작가 세실 비튼과 세실 드 로스차일드 남작부인 등 확실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두는 맞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운 친구들만 곁에 두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니까요. 비록 그녀가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예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 수집으로 눈을 돌렸고 졸렌스키, 르누아르 등의 많은 작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년 동안 살았던 뉴욕 아파트에 그것들을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이 노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색상들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그레타 가르보는 1990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전기작가 베리 파리가 말했듯이 그녀는 특이했어요. 그녀는 사랑받기보다는 경험해야 할 존재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둘 다 했습니다. 짧지만 특별한 경력 동안 그녀는 거의 30편의 장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아름다움은 수년 동안 배우, 예술가, 음악가 세대에 걸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가르보처럼 사라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